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뭐 특별한 과제는 많이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 직접 작업하실 것들 이제 서서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또 모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화면은 이제 한 장면을 그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장면이라도 기본적으로 좀 이제 그림책 만들 때 알아야 되는 그 장면 구성이나 서사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보면요. 모든 이야기를 창작할 때는 이 우연, 개연, 필연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 뜻대로 알 수 있겠지만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 어깨에 맞으면 그거는 이제 뭐 새똥이 떨어졌다고 쳐요. 근데 그게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개연이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야 되는데 원래 뭐 8시 정각에 와야 될 그 차가 1분 일찍 왔다든지 늦게 왔다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막 따지거나 뭐 이게 이런 우연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막 2, 30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필연이란 거. 필연이란 거는 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해 드리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거 한 장면 진행하시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과제하신 거 제가 이제 계속 봤지만 구로 근린공원을 주제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냥 아침에 가고 싶어서 걸었는데 뭐 다람쥐를 한 마리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풀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 개연이라는 게 빠지면 어떤 장면이 예쁘고 글을 써도 우연적인 요소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보실 때 보면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의 특징은 이 우연을 남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뭐 어떤 큰 회사에 여자 주인공이든 남자 주인공이 취업을 했어요. 맨 밑에 말단 사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회사 복도를 걷다가 누구랑 부딪히죠. 또 커피를 들고 있는데 탁 부딪혔는데 그 CEO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회장이거나. 그래서 뭐 미안하다 그러고 또 어디 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다가 문이 닫힐 때 또 갑자기 손이 들어와서 딱 멈추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부딪히고 만나고 그런 것들은 우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우연이 너무 많이 남발되지 않고 한 2번이나 3번만 이제 그런 우연이 있는 다음에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단계를 이야기할 때 개연성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차가 한 2, 30초나 1분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토요일인데 밤에 7시에 갑자기 내가 한 10억 생겼어요. 그건 로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우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주 로또가 되면 그거는 재미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그 어떤 장면을 구성할 때도 우연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밑도 끝도 없이 공원에 갔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뭐가 날라오고 뭐 또 뭐가 생기고 갑자기 10년 만에 누굴 만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스토리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에이 이런 어떻게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연이라는 장치, 한 화면을 구성하더라도 그 화면 안에 뭐 겨울에 볼 수 있는 거랑 여름에 볼 수 있는 게 우연히 겹칠 수도 있으나 그걸 한 화면에서 그 공원의 일년을 다 보여주겠다고 해서 여러 장치들이 막 섞일 경우에 보는 사람들이 혼동 내지는 그 애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떨어진다는 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한 페이지인데 빨리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만의 작품이 그렇지 않고 이제 책이 완성됐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그 묶여진 그 한 권의 책을 봤을 때 각자 가족들의 페이지를 좀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주려면 우연보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 개연성은 필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황동철길을 걷는데 뭐 이야기의 시작은 중간부터 시작이 될 수 있으나 집에 안 가고 그냥 거기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꼭 집에 돌아오는 씬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한 장에서.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의 그 서사 구조가 자연스럽고 누구나 있을 법한 이야기고 그래서 거기에 중심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남의 책도 보고 남의 사진도 보고 그래서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글을 썼을 때 우리 모두는 보는 순간 이거 뭔가 허술하다, 뭔가 진심이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 구성하고 그림 그리시고 글을 쓸 때 정확히 자기가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더라도 그 안에 글의 구조는 이제 우연, 개연, 필연이라는 그 세 단계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화면이지만 꼭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 화면의 구성이. 여기 보면 나무의 두꺼운 그 메인이 되는 줄기, 나무 그 자체, 이 두꺼운 기둥이 메인 플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 되는 그 스토리, 그게 이제 메인 플롯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잔가지들이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저한테 수업을 듣고 가시는 게 오늘 하루 일의 메인 플롯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뭘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오다가 커피를 한 잔 먹었는지, 아니면 가다가 뭐 떡볶이를 사 먹을 건지, 그거는 부가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 때 구조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찍은 사진이 제가 좋다고 해서 우리 가족은 요 화면으로 할 거예요 해서 이렇게 그림을 배치를 하더라도 똑같이 그리는 것도 좋지만 뭔가 하나 더 상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메인 플롯이랑 서브 플롯 관계를 모르면 또 이제 그림을 구성하고 글을 썼을 때 조금 어색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덜 익은 과일 같은 느낌. 뭔가 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왜 이렇게 글이랑 따로 놀지? 아니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그냥 그림은 예쁘네. 그리고 글은 또 아니고 확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플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소재로 이야기를 푸실 선생님도 그 가족도 계실 텐데 중앙시장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데 그냥 그 골목에 무슨 집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시장에 가게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빠지시면 메인 플롯도 없고 서브 플롯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떡볶이집, 뭐 순댓집, 그 다음에 뭐 튀김집, 뭐 반찬 파는 집, 생선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시고 사진을 한 장으로 끝내시더라도 가서 자세히 보시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줄기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상인들이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학원 갔다 오면서 저기서 간식을 사 먹으러 들리는데 뭐
되게 고마운 시장, 그런 거리다, 이런 식의 한 줄의 문장을 뽑으시더라도 그 문장 안에 밑도 끝도 없이 가면 안 되고, 우연을 남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표현하는데 떡볶이가 맛있어요 이렇게 끝나면 이 서브플롯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돼서 그냥 탁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가벼워지죠. 그러면 앞장에서 떡볶이 맛있다 그랬으면 뒤에 가서 그 보조를 맞추려면요, 근린공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좀 글을 깊이 있게 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제 근린공원 쓰신 분을 맨 앞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을 표현하신 분을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글의 깊이나 정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 사실 이렇게 어차피 시작하셨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열 몇 가족 그림과 글을 보고 이 페이지는 진짜 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각자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거를 제일 앞에 넣어주고 싶다. 열 몇 가족 모든 분들 걸 가지고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서로 행복한 거고요. 메인 컷도 없고 얘기가 좀 너무 재미없다면 좀 맥이 빠지는 거잖아요. 서로 이미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 회차 체크해 보니까 50% 정도 달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며칠, 불과 20일이 안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그림도 완성하시고 글도 완성하시고 이제 편집 단계로 넘겨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사진도 찍어서 이제 또 나가서 찍을 생각도 없고, 정해진 화면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화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떡볶이를 먹는데 밑도 끝도 없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다니는 내 생활에서 있었던 경험, 그래서 가장 친하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랑 뭐 먹으러 가야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마지막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 책을 많이 유명한 책이니까 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화면을 준비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 플롯, 그러니까 주요 사건의 이야기의 뼈대, 한글로 치면요. 그건 뭐냐면 소피랑 소피 언니랑 인형을 서로 갖고 놀라고 하다가 싸워서 소피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차적인 사건, 서브플롯,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저귀 도서관까지 오는 게 메인 플롯이었고, 올 때 걸어왔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커피를 사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브 플롯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여기 장면, 이 책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건은 메인 플롯은 딱 한 장이에요. 그냥 화가 났어요. 싸웠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화를 진정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책의 90%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연구하시고 이런 책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게 제가 좀 도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메인 장면은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수십 장 되는 페이지가 서브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메인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두 장의 페이지를 연출하실 거잖아요. 나는 중앙시장을 하고 싶은데 두 장으로 너무 모자라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두 페이지가 내용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림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 싸웠어요. 화가 나서 집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로 30페이지, 40페이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언니랑 싸워서 화가 엄청 났지만 완전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배터리가 박혔네. 완전히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화났다고 막 그냥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깐 엄마한테 혼났어요. 우리 학생들. 진짜 어린 나이에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그걸 행동에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화나면 핸드폰 가지고 친구한테 짜증나고 뭐 이렇게 문자 한 번 보내고 그 푸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피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애인데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서브 플롯을 기가 막히게 써서 이야기의 90%가 이제 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잘 표현이 됐다. 그 얘기고요. 오늘 수업 이렇게 오신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티도 입고 온 이유가 이 티가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운동가 김만사 선생님 실제 벽화고요. 오늘 이 책 제가 한번 선물로 드리려고 수업 중에 뭐 이렇게 퀴즈를 내서 마친다든지 방송을 찍다가 시간이 오버되면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은 누가 봤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책을 받으실 거고요. 여기 QR코드도 있어서 사진으로 찍으시면 책 팔러 온 건 아니지만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고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소피가 하나면의 비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소피가 어떤 애인지 혹시 아세요? 책 보신 분들 보면 예? 활동적인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깔이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도 무슨 내가 이 대답을 해서 좀 괜찮아 보여야 되고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유효기간 지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해서 정제하잖아요. 근데 소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다 얘기하고 다 표현하는 아이인데요. 그 단서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이제 수업 끝나면 빨리 가서 책 빌려서 한번 보세요. 소피의 양말 색깔이 달라요. 양쪽의 색깔이.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유럽 쪽이나 어디 뭐 미국 쪽 가면 신발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초록색 신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성향이 강하고 좀 정열적인 친구 이야기였어요. 와서 그림 그리면서 자기가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 기질이 다분한 정열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 그 얘기는 또 우리 아이들을 대입해 보면 애가 좀 성깔은 있는데 좀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뭐 할 일이 다 하고 그러면 예술적인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아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시고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 보면 좀 유명한 작가들은 심리학도 공부를 많이 한 작가들도 있어서 꼭 그런 캐릭터를 하나씩 넣어줘요. 그래서 또 뭐 보면서 이제 제가 다른 그림책 이야기하는 게 다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 구성하는데 도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존 버닝엄의 알도라는 책 아니면 지각대장 존 다 보셨죠? 그 존이 어떤 아이인지 혹시 아세요? 예? 상상력이 많아요. 그쵸?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데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깊이 그 책을 보면 존은 자폐아예요. 자폐아. 자기가 그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봤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에 있는 뭐 아니면 장미꽃 가시 같은 데 걸렸는데 사자가 물어 뜯었다고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 중심이 우리가 갑이고 아이들이 을이라고 생각하면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보면 걔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아이였는데 권위적인 어른들이 찍어 누른 거죠. 계속 너 반성문 써.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100번 써, 1000번 써. 이렇게 자꾸 벌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을 고릴라한테 붙잡혀서 이렇게 어디 위쪽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게 1차원적으로 보면 뭐 통렬한 복수, 뭐 이제 존이 안 도와주고 시작, 나는 몰라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게 진짜 존이 그렇게 쪼잔하고 안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어른들이 안 믿어줬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른을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이
아직은 여유 있나요? 아, 네. 그러면 여기 고릴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릴라도 많이 보셨죠? 워낙 유명한 그림책이니까. 그러면 퀴즈를 내드릴게요. 고릴라의 메인 플롯이 뭐죠? 고릴라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되게 어린이용으로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동물을 사람들이 갈라가는 게 아니고 동물이 사람을 그런 장면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서브 플롯이고요. 저 고릴라라는 책 전체를 보고 저 주인공이 뭘 원하는지, 예? 예, 죄송한데 보긴 보셨는데 그림책이라 네, 오래됐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림책을 보고 골라주시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책의 글이 특히 뭐 우리나라 작가들도 글을 굉장히 잘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오래된 스터디셀러급의 그림책의 글들은 단순하지 않고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어서 어른들도 그림만 보고 넘기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 페이지에 10개라면 하나만 보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 나 이 책 재밌어 그러면서 10번, 20번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끝까지 다 느끼고 나오는데요. 고릴라에서 주요 이야기는 뭐냐면 아빠랑 놀고 싶어요. 여자 주인공 꼬마가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빠를 대신하는 애착 인형이 고릴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고릴라랑 하늘도 날고 영화도 보고 재밌게 놀다가 돌아왔고, 근데 이제 끝에 재밌게 해주려고 아빠 청바지 뒷주머니에 바나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도 너랑 놀아주고 싶었고 못 놀아줘서 가슴이 아팠다는 걸 그런 장치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보실 때 글을 좀 여러 번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뭉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의 연속인데요. 스토리를 지지하는 플롯이 무엇이며 그 플롯은 치밀한가. 이게 우리가 한 페이지를 완성하더라도 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연성이 남발되지 않으며 개연성과 필연성이 뒷받침되는가. 네. 그리고 플롯을 변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스토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장이 그림책이 될 수도 있게끔 잘 구성하시는 얘기고요. 서브 플롯이 있다면 그것은 메인 플롯과 잘 연계되는가. 서브 플롯과 메인 플롯이 고척 근린공원에 가서 중앙시장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